네, 현재 상황 그리고 이번 사건의 문제점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비역 육군 준장입니다. 문성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궁금한 것이요. 군이건 민간인이건 더 이상의 추가 희생자가 없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럴 우려는 없는 것인지, 우리 군이 이제 밤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작전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 부분부터 좀 예측을 해주시죠. 네, 지금 저도 이제 조금 전까지 쭉 보도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봤습니다만 우리 군으로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방침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임병장이 지금 은신하고 있는 그 야산을 포위하고 가급적이면 임병장을 물리적인 어떤 공격을 가하기보다는 자진투항함으로써 이 생포하는 그런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작전을 추진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야산, 은거지를 중심으로 한 주위에 있는 마을들, 주민들을 모두 다 이제 소개 명령을 내렸고, 혹시 만에 하나 야음을 이용해서 이 포위망을 뚫고 나와가지고 혹시 민가에 들어가서 피해를 주거나 인질로 잡거나 하는 그런 사건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오늘 밤도 계속 임병장에게 심경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투항과, 또 한편으로는 만에 하나 있을 그런 어떤 충돌에 대비한 그런 두 가지를 아마 함께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지역의 지형을 저희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포위망을 혹시 뚫고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계속 그 투항을 안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그 현장에 직접 가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주위를 지나간 적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산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단 여러 화면들을 통해서 추정되는 그 지역을 보면 예. 그 산의 높이는 그렇게 높질 않아요. 바닷가에 있는 야산이기 때문에 높진 않지만 그 나무가 많이 우겨져 있고 그 주민의 이야기에 의하면 실제 통로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한두 개의 통로밖에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임병장이 그 야음에 또 저녁이 되면 또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또 포착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포위망을 뚫고 나올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군으로서는 그 아버님이 아마 임병장의 아버지가 가서 임병장의 그 투항을 좀 권유하고 있다고 제가. 부모가 다 같이. 예, 부모. 예. 어머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투항을 권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더 그런 노력을 더 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예.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 판단이 된다면 아마 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요. 어떤 조치 취할 수 있습니까? 예, 아까 낮에 실제 이 총격전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 도저히 생포하기가 어렵다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서, 부득이한 조치로서, 이 사살이라든지 예.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건 아주 부득이한 조치라고 볼 수 예, 있는데. 군 규정상에도 그런 것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렇죠. 교전 수칙상. 어차피 그 임병장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총과 실탄을 아군을 향해서 쏜 거란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그 위험, 그런 피해가 예상된다면 그것은 부득이한 조치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정말 극단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를 생포를 해서, 투항을 권유하고 생포를 해서 사건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런 선택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건의 원인을 더 파악해야 봐야겠지만, 지금 사건을 이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우발적인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 아니었나 쪽으로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전반적으로 어제 20시 이후 벌써 이제 하루가 더 지나버렸단 말이죠.
25시간 이상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그 경과라든지 또 임병장의 그 계급이라든지 또 주말이라고 하는 시점을 택한 점이라든지 또 총기를 가지고 탈영을 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우발적, 욱해서 나온 것보다는 상당히 계획된 그런 행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제 이 임병장이 지금 알려진 바로는 관심사병이었다. A급 관심사병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뒤에 B급 관심사병으로 분류가 됐고 그래서 이제 부분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 예. 아마도 부대 내부에 뭔가 이 보이지 않았던 그 본인이 느끼는 그런 어떤 그 부담감 그런 것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혹시 외부적으로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 애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겹쳐졌다면 그것이 임병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어떤 동인이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현장에서 그 지휘관을 하셨었으니까요. 관심사병을 분류할 때요. 어느 정도 심각한 단계면 지금 이 임병장은 신교대, 신병교육대 때 나의 성장기라는 것에다가 온라인 게임 많이 했었다. 그리고 고참이 괴롭히면 자살할 것 같다라고 썼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의 징후가 보이고 얼마나 심각하면 A급이 되고 그것을 다시 B급으로 분류할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B급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저는 뭐 이제 전역한 지가 몇 년 됐고 예. 또 야전에서 근무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마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제 보도에 나왔듯이 A급 관심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본인이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또는 이미 사고 전력으로 인해서 추가 사고 가능성이 보인다든지 그런 인원들을 이제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를 해서 특별히 분대장급 이상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계속 일지를 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마도 그 인원을 다른 이 부대로 다른 조직으로 재분류하거나 다시 보내는 그런 경우는 그 병사의 어떤 희망이라든지 또는 그 병사가 할 수 있는 그 일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는 인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런 인적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걸 피해서 어떤 다른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제 자리를 옮기거나 이제 A에서 B로 옮기는 경우는 역시 이제 그런 그 여러 가지 관심 사병의 관리 과정을 통해서 관찰한 내용과 실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관심 사병을 분류하기 위한 인성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검사 과정에서 A급으로 분류됐던 그 병사가 그동안 그런 관리 과정 또 본인의 부대 적응 과정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네. 상황이 호전됐다고 판단됐을 때 예. 그때는 아마 상황을 좀 더 그레이드업을 해서 예. 조금 더 위험한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했을 텐데 제 생각으로도 지금 이제 A급이었던 이런 병사를 GOP에 이제 병장 계급이 됐습니다만 예. GOP에 투입을 할 때는 아마 부득이한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마 22사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의 그 대남 위협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고 병역 복무 기간은 짧아지고 있고 또 병역 자원이 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제가 전방 근무할 때만 해도 상당히 좀 기간이 됐습니다만은 중졸자들은 군에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소요 자원을 채울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 정도는 전 군에 적응하기 어렵겠다고 판단되더라도 일단 군에 입대가 된다든지 관리를 한다든지 아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최전방 GOP는 굉장히 긴장감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아닐까 싶어요. 근무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정확하게. 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됐죠. 6.25 전쟁이 이제 휴전에 들어가면서 군사분계선이 그어지고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에서 비무장지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남방 한계선, 다시 말하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 지점에 남방 한계선에 철책을 세우고 북한군의 침투와 공격을 막기 위한 경계부대를 운영을 하는데 그 경계부대를 우리가 GOP, 그걸 이제 일반 전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영어로는 General Outpost라고 네. 하는데, 그래서 이 GOP 부대는 말씀하신 대로 순전히 경계 근무만 씁니다. 네. 그리고 이 전방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을 보기도 어렵고 또 사실 거의 8개월에서 1년 가까이는 외부의 출입도 상당히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감과 또 환경도 좀 열악하고 또 근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전방에 상황이 고조된다든지 네.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지 그러면 경계 수위를 높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평소에 잠자는 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6시간으로 줄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피로감이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전방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병사들은 우리는 최전방에서 대한민국을 지킨다라고 하는 자부심, 자긍심을 갖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전방 지역은 순수 경계 근무만 있기 때문에 후방부대와는 달리 후방부대는 뭐 훈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작업도 해야 되고 복잡한 인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 고참들의 경우에는 전방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그래요. 군기도 오히려 그 후방 부대들보다 좀 덜 예. 다 아니까 서로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다. 네, 그런 측면도 있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GOP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독특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긍심도 될 수 있지만 상당히 피로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임병장 같이 뭔가 과거에 관심사병의 전력이 네. 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올 수 있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요즘 그 관심병사의 관리가 또 그 관심병사에 대한 일반 관심병사가 아닌 다른 병사가 관심병사를 어떻게 대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관심병사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을 경우 이 부분대장을 하더라도 일반 병사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혹시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다른 생각이 동료 병사들도 압니까? 이 사람이 관심사병 뭐 B급이고 A급이라는 네. 거 다 압니까? 그것은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뭐 선전을 하진 않지만 예. 어차피 뭐 병사들 2년 21개월 동안 한 좁은 공간 속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뭐 음으로 사실상 양으로 다알 수밖에 그거를 없다. 알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관심 병사를 관리하는 이 제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잘 키운 이 아들들을 군대로 보내서 예. 안전하게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시키는 그런데 상당히 유용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네. 혹시 부작용이 없는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예, 지금 꽃다운 그 장병이 5명이 벌써 목숨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대장도 팔에 관통상을 입었고 나머지 다친 병사들은 지금 후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고요. 실탄을 지금 몇 발 갖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뭐 제가 현장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바로는 당초는 네. 한 75발을 이제 지급을 받아가지고 예. 그 중에 10여 발을 쓰고 나머지 한 60여 발을 가지고 탈영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 오늘 총격전이 있었고 네. 또 아마 그 총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제 이 사망한 병사의 추가 실탄을 확보를 해서 그걸 가져갔을 가능성이 아마 뒤에 그것이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200발이 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것은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대비책을 군에서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간입니다. 벌써 9시가 넘었어요. 그쪽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둠이 더 빨리 찾아올 것 같고 춥기도 할 것 같고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고플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죠. 오셨고 혼자 고립돼 있고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예, 뭐 제가 그 심리 그런 상황에 처해 보질 않았기 네.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오랫동안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마음에 그 어떤 응어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물론 극단적인 방법으로 조치를 취했지만 역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은신하는 과정에 도피하고 은신하는 과정에서 과연 자기의 행동이 정말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괴감이나 자책감이나 죄책감 뭐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앞으로 다가올 자기의 운명 이런 것들 또 조여 들어오는 그 포위망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정신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고 육체적으로도 벌써 25시간 이상이 네. 지났고 상당한 기간은 이제 걸어서 도피하면서 왔을 것이고 그러면 뭐 물을 먹는다든지 뭐 음식을 먹는 것이 거의 제한이 됐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심신이 굉장히 극도로 피곤한 그런 상태에서 아주 예민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본인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다면 아버님이 아까 낮에부터 투항을 권유를 했다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아직도 그런 어떤 그 대응을 하지 않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행동을 취하는지 지금으로서는 참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임모병장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 2012년 재작년 말에 대학 다니다가 입대를 했고 이제 전역이 불과 석 달밖에 안 남았단 말입니다. 현장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제가 궁금한 걸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 돌출 행동들, 극단적인 돌출 행동들 이런 것을 시스템으로 잘 관리를 하면 시스템을 고치고 해서 잘 관리를 하면은 막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식의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까? 현장에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막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네.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그런 대응책을 강구를 해왔죠. 그동안 군에서 여러 차례 그런 유사한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사고들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그 노력들을 예를 들어서 병역 문화를 개선을 해서 병사들 사이에서 모욕감을 준다든지 구타를 한다든지 이 강압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그런 어떤 병역 문화의 개선 노력이라든지 네. 또는 관심 사병들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관리하고 그 관심 사병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그런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사각지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병사가 병장이 아니고 일병이나 또 그런 어떤 낮은 계급 상황이었다면 아마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했을 텐데 이미 이제 병장이 됐고 최근에 또 뭐 과거에는 말도 잘 하지 않았던 이런 임병장이 부분대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으면서 말도 곧잘하고 오히려 상당히 처음 출발할 때 비해서는 점점 좋아지는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조금 그 관리를 소홀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은 이번 임병장을 생포를 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쭉 추적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새롭게 도입한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좀 더 구조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22사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전방 GOP 상황 자체가 예. 이 경계 부담에 비해서는 병력의 제한 그리고 피로의 누적 네.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상당 부분들을 뭔가 그 과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하자면 이 경계 초소와 초소 사이에는 주로 이 과학화 장비를 통해서 북한군의 침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도입하는 상당히 예산의 제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까지 이 문제점을 개선해 오고는 있습니다만 이 드러나는 허점들을
다시 한번 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또 불행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희생된 병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잘 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성묵 예비역 육군 장성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